자, 산불이라는 작품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총 두 작품을 볼 텐데 그 뒤에 나오는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작품은 출제 가능성이 엄청 떨어져 버리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서 이건 일단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산불에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조자료 있죠? 자, 산문 형태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녀석이라서 보조자료를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산불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 똑같이 열어주세요. 다 빼주셨나요? 자, 일단은 이 작품의 갈래가 뭐임? 그게잖아,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극작품,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희곡 작품들이 우리의 출제 장면으로 작품으로 선정이 되는 순간 반드시 나올 문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게 뭐다? 극작품의 갈래적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본문 문제에서 어디 갔어? 몇 번 문제였지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3번 문제, 3번에서 3번 문제라든지 그리고 잠시 후에 다음 작품에서 보게 될 그 라디오스타에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3번 문제 같은 녀석들이 우리한테 중요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극이라고 하는 갈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 현재형의 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나 희곡의 용어들이 따로 등장한다든지 뭐 제약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장면의 연결성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항상 중요한 것이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혹시 등장을 한다면 잘 챙겨주시는 게 좋다. 근데 우리가 어려울 만한 녀석은 솔직히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런 부분에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야. 문제를 다 풀어왔을 테니까. 중간에 김노인이 잠깐씩 중간중간 뜨금포를 날리죠. 그치? 선생님은 그 김씨의 첫 번째 대사를 보자마자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 김장의 이완.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극작품이야. 극작품은 갈등이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갈등이 일방적으로 고조되는 거를 버티기 힘들어요.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꼬이고 괴롭고 힘들다면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실제로는 어떤 장치를 넣는다? 이렇게 중간에 꺾고 하는 면을 넣어준다는 얘기지. 그렇게 우리를 잠깐 살짝 웃음 짓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김장의 이완정치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반드시 감초 역할이라는 역할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치? 갑자기 뜬금포를 날려서 우리를 잠깐 웃게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녀석들, 그런 장치들, 그런 인물들,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얘기는 일단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요소 신경 써놓자. 자, 그럼 이제 작품의 내용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산불이고요. 이 작품의 배경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6.25 전쟁이니까 방금 우리 그 소설에 비 오는 날이라는 작품 봤었지? 그리고 그 비 오는 날에서 우리가 허무주의, 그리고 비극성, 피폐한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여기도 결국에는 그 이데올로기로 인한 비극성을 강조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이 작품에서는 총 주인공이 2명이나 죽어나가요. 그런 일이 스포일러 해도 되지. 자, 그 정도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그 와중에 좀 재미난 특성이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과부촌이라는 거야. 그 과부가 뭔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곳이겠지. 근데 이 과부는 여자들이 되고 싶어서 과부가 된 거야? 야, 우리 과부끼리 힘 합쳐서 새로운 마을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원래 멀쩡하게 남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은 왜 과부촌이 되어버렸을까? 남편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간 거야? 선생이 갔어. 그래서 남편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는 거. 그러니까 이 공간 설정 자체가 이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기에 최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자를 다시 보고 계시면 이제 시간적 배경으로는 6.25, 공간적 배경으로는 과부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백산맥 얘기가 나오는데요. 산맥이라는 것도 실은 중요한 요소긴 해요. 산맥이라고 하는 건 산속이라는 얘기고 당시에 이제 빨치산, 그치? 빨치산이 진짜 산 이름이 아닌 건 알죠? 이거 산이라고 하는 착한 사람들도 있더라. 빨치산 퍼티산의 우리말화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게릴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트에서 위로 올라갔던 북한군의 패잔병들 혹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부대들이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가를 보시면 참고로 여기서 이데올로기 비극도 있지만 좀 조금 웃기지 않아. 너무 슬픈 얘기인데 인간의
이 작품에는 본능적 욕망의 얘기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성욕이라는 걸 가져요. 식욕, 성욕, 그렇지? 수면욕 이런 본능적 욕구 있잖아. 근데 이제 이 마을이 뭐라고? 과부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남자가 귀해요. 그러다 보니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여성들의 다툼도 작품 속에 등장해. 또 독특하죠 이런 부분 장면들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염두에 두시고, 자, 이 밑에 그 네모 5개로 되어 있는 그 스토리를 봅시다. 뭐 발단 부분은 양씨랑 최씨가 공출, 곡식, 양씨 때문에 다툰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간의 반목과 대립이 만들어졌다라는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요 장면부터입니다. 이때 이 양씨의 며느리였던 화면을 꺼버렸어. 미안해. 잠깐만. 가자, 빨리. 지금 시리가 동시에 해서 알았어. 시리가 동시에 반응을 해서 나 꺼버리더라고. 자, 미안해요. 들어가 좀. 알았다고. 미안해. 자, 다시. 양씨의 며느리였던 점례가 공비 속으로서 탈출한 규복이를 대밭에 숨겨주고 욕정을 채운다. 그러니까 일종의 딜이야. 내가 너를 숨겨줄 테니 너는 나의 욕망을 채워다오. 이런 계약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봅시다. 점례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점례가 누구였지? 규복이었지 아까, 그렇지? 잠깐만, 규복이를 이렇게 그릴까? 규복이가 여기다 씁시다. 규복이는 지금 현재 숨어 지내고 있는 탈출한 사람이고요. 탈출한 사람이고요. 점례는 아까 그 양씨의 며느리로 자신의 욕망을 좀 채우고 싶어하는 여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욕정을 채우고 있었는데 이때 최씨, 아까 영씨랑 최씨가 대립이라고 했잖아. 점례는 양씨의 딸이고요. 뭐야? 손을 이것만 잡으면 안 되겠지? 자, 양씨 아주머니의 딸 점례와 최씨 아주머니의 딸 사월이. 숫자를 쓰면 안 되지. 숫자를 쓰면 안 되지. 너희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름을 이렇게 막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월이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4월에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4월일 거예요. 선생님 장모님 조남도 김십자 월자 쓰셔. 10월에 태어나셨어.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아무튼 옛날에 그랬던 거니까. 자, 아무튼 근데 이 점례랑 규복이의 사이를 누가 눈치를 채는 거냐면 사월이가 눈치를 채요. 야, 너 밤마다 왜 자꾸 대나무 숲으로 가? 거기 밤중에 왜 가? 했지. 그래서 딱 걸립니다. 그리고 이때 점례는 어쨌든 며느리, 그러니까 한 집안에 대를 잇는 남편은 돌아가 죽었지만 그렇게 밤에 외간 남자를 만나서 욕정 채우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 하면서 약간 협박을 해요. 그리고 협박을 해서 점례의 비밀을 눈치채고 이때 그래서 규복이를 자기가 가로채버립니다. 대신 자기가 가져가요. 너는 남편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규복이를 가로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상태는 무슨 상태야? 원래 규복이는 점례가 구출했어. 그래서 일종의 욕망 관계가 해결해서 됐지. 규복이는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얘한테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점례는 그 대신에 너의 몸을 나오랬던 거고. 근데 그 비밀을 또 사월이가 눈치채서 현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점례는 한 발짝 멀쳐서 에휴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소문에 이상하게 돌아. 사월이가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우을 하지 않나? 이거 뭐지 이건? 사월이가 뭐지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참고로 그렇다고 사월이도 그 남편이 없었네 그건 아니에요. 사월이도 원래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있었지만 전쟁터에 가서 아마 행방불명이 됐거나 죽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헛구역질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돌았을 때 그런 타이밍인데 동시에 이 국군이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서 마을로 오죠. 참고로 이때 규복이가 숨어있는 장소는 대나무밭입니다. 대나무는 우후죽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무성하게 자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안에 수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밭을 국군들이 들어와서 현재 빨치산이 여기저기서 숨어 활동한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나무밭을 불태워 없애가지고 공비들이 숨어 지낼 만한 장소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누구의 눈빛이 돌변하게 될까? 당연히 점례와 사월의 눈빛이 돌변하게 되겠죠. 안 된다. 참고로 저 안에는 내가 좋아했던 혹은 좋아하는 남자가 숨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만 국군이 그런 말 들어주겠습니까? 불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자 당연하게도 사내 한 명이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니까 당연히 국군은 총살을 했어요. 사격해서 잡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니까요. 그래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이 남자 누구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른다를 일세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월이가 잠잠한 거야.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사월이는 자살을 했고요. 규복이는 절망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품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녀석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욕망은 다 비극으로 끝나버렸지.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규복이는 뭐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에는 희생자가 되는 것이고 사월이도 이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된 것이며 점례 역시 이 마을에서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옆집 아낙네로 친구처럼 지냈을 사월이를 모두 잃었고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도 잃어버린 거잖아. 모두를 잃어버렸지. 근데 특히 이때 이 대나무밭이라는 소재가 좀 중요도가 높아요. 대나무밭은 이 소재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씨가 자기 자식이 처음에 이 대나무밭을 팔면 돈이 좀 될 거니까 이걸 팔아서 뭐 생계도 좀 유지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아니 이 밭은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받은 그 훌륭한 밭인데 그치? 아주 죽순도 따먹고 나무도 갖다 팔고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안 팔아놨는데 결국에는 국군에서 다 불질러버렸잖아. 다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녀석은 뭐랄까 그 전쟁으로 인한 뭔가 소멸해버린 희망, 삶의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자 일단 전체 스토리는 이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볼 장면도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왔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장면을 한번 따지러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가봅시다. 일단은 앞부분의 줄거리 뭐 이거는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요. 전체 스토리 말씀드렸죠. 자 여러 아주머니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시작합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될 수는 있어. 공비를 소탕하다라는 식의 말을 썼다는 것은 이 작품이 6.25 때를 배경으로 한다는 그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아무튼 소탕하기 위해서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돼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로 정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밑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나무 숲은 빽빽한 게 특징이지. 그래서 없애 보여야 된다죠. 군중들은 참 뜻을 알았다는 뜻 투구를 합니다. 그런데 양 씨는 뭐라고 하죠? 저 대밭만은 안 돼요.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온 대밭을 내 눈앞에서 불사르다니 그게 말이 돼요. 차라리 날 죽여. 사명비는 딱하지만 몇 차례 설명하면 알겠어. 자 가세 하면서 길을 밀고 나가죠. 점례가 길을 막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당신 또 뭐야? 그 대밭만은 태우지 말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린 다 죽어요. 우리 식구 살리려거든 대밭을 살려주세요. 됐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파는 건데 실은 이 점례의 말에는 뭐도 숨어 있는 거야?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숨어 있는 규복이 때문에 그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치? 사람들은 절박감을 느끼지만 사병은 여전히 냉랭하게 대합니다. 군대는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리 비키시오. 자,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어?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vs 지금 뭐 군 전체의 뜻, 군 전체의 이게 왜 중요하냐고? 첫 번째 대립적 소재잖아, 그치? 근데 이게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는 건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인권도 될 수 있겠고 개인 뭐 재산권도 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런 이런 개인적인 요소와 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뭐예요?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이념 말하는 것이겠지. 오케이?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이겼던 사회야? 요게 이겼던 사회야. 그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로서 또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이데올로기의 누구야?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어떤 당시의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은 이데올로기가 먼저입니까? 인권이 먼저입니까? 미묘하죠? 지금은 미묘하죠? 그쵸? 생각해봐. 요즘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열받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조두순 씨가 출소를 해서 돌아다니는데 경호원이 한 3명 붙어 있던가? 이게 무슨 낭비지 싶죠? 그쵸?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평생 장애인과 불구로 만들어도 인권이라는 요소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야. 그치? 지금은 그런 사회야. 우리에게 인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고 범죄자, 뭐 흉악범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인권이라는 거 보장돼. 사기꾼에게도 인권은 보장되고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런 쪽에 무지해서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됐어. 머리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버리면 일벌 받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회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그지? 두 번째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런데 좀 아니지 싶은 부분도 우리 분명히 보죠. 좀 미묘한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은 만들어질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장면은 두 개의 대립적 가치관이 나타나 있고 그 가치관 중에 우선시되는 것이 군 전체의 뜻이라고 표현된 이데올로기라는 것. 개인의 어떤 인권보다는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됐던 당시의 사회상을 그려주는 좋은 시험 출제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저리 비키시오. 제발 소원이에요. 여보시오. 당신네 집에서 제사도 조상도 모르고 제발 우리 사정 좀 봐줘요. 내 아들이 팔아서 장사하겠다고 조를 때도 내가 싫다고 안 된다고 우긴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서 가.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규범에 걸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건. 자, 아이고 우리 집 망한다. 우리 집이 하는데 잠시 후 총소리가 타당탕탕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나무에 불 붙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퍼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점례와 양씨는 넉나간 사람처럼 말없이 뒷걸음을 쳐가고 거기엔 절망이라기보다는 공허함이 더 짙습니다. 쌀리네 옆집 사람이죠. 아우 아까운 대밭인데 아이고 이게 좀만 있으면 죽순이 한창 자라오를 텐데 아깝네 아까워. 아이고 우리 살림은 하나씩 없어지기만 하고 느는 것은 나이뿐이니 살림은 줄어들고 나이는 늘어나고 물론 대립적 소재이긴 한데 이 장면 자체는 그치 결국에는 뭐예요? 전쟁의 폭력성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겠죠? 뭐 이 정도 잡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하늘엔 불꽃이 모란보다 더 곱게 물들어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 좀 웃기는 자꾸 웃긴다고 표현하면 안 돼. 특색 있는 장면입니다. 뭐냐면 지금 대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불이 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모란보다 곱게라는 말을 썼어. 이 장면이 지금 고운 상황이냐? 아름답게 타오르고 잠깐만. 아름답게 타오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름다울 수 있는 상황이냐고. 아름답지 않지. 근데 아름답지 않은 걸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어조 표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비극성을, 그치? 비극성을 심화시켜주기 위한 표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쵸? 왜 곱게라는 말을 썼을까? 곱게라고 하는 건 정반대로 더 비극적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비의 효과를 의도한 것이겠죠? 우리가 빨간색을 강조하고 싶을 때 흰색을 쓰는 것처럼 대비 효과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가고 있는데 헐헐 타오르는 불길 앞에 그저 혀만 차고 있는 허탈한 얼굴들이 있죠. 점례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선생님! 안 돼요! 참고로 왜 선생님이라고 말하냐면 이 규복이가 무슨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해당이 된 킬러가 아니잖아.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금 북한군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불렀는데 참모 점례야 정신을 차리라니까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르잖아. 점례가 왜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부르는지 모르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뭐래요? 정신 차리라니까? 나도 같이 다 죽을 테야. 저 대밭으로 보내줘. 아이고 이 자식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차라리 네 말대로 나 팔아나 버릴 걸. 근데 이 자식은 그리고 너 말대로라고 했을 때 이 너는 점례가 아니죠? 그치? 그들의 아들이죠. 그치? 그런데 이때 저놈 잡아라! 누구야? 하면서 또 외치는 군인들의 목소리. 자, 지금 이 장면 중요합니다. 선생님 별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별표 장면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의 가려서 특징을 나타내는 장면이니까. 지금 봐봐. 현재 무대 위에 올라오는 장소는 어디죠? 대나무 밭이 타는 걸 바라보고 있는 과부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현재 공간은 극이 공연되고 있는 공간은 A라는 장소인데 그런데 여기서 B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야. 그리고 이 B는 대밭이야. 현재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B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아까 규복이가 탈출하고 있는 거죠? 탈출을 하려고 용수겠지. 물론 잡힐 거야. 뻔히 개활지니까 나오면은 잡히기 딱 좋지. 뭐 어쨌든 A 장면 속에서 B 장면의 상황을 전달해야 되는 상태야. 그치? 그리고 그 전달을 위해서 뭘 쓴 거야?
음성 처리, 즉 군인들의 목소리란 말이 나왔어. 군인들의 목소리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결국에는 이 작품이 희곡이니까 그 희곡이 가지고 있는 제약을 뜻하는 장면이라는 거지.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현재 요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 무대 현장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처럼 장면 씬 전환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뭘로 처리해? 목소리로 처리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작품의 가르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1번, 이거 1번 포인트로 잡아놓으시고요. 제약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특징 잡아주십니다. 아무튼 간에 그 와크 총소리가 막 나죠. 사람들은 지금 이 장면을 소리로만 듣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들 겁에 질려서 오른편으로 물러가는데 정례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고, 누가 있었나 보지? 이때 방에서 김노인이 나옵니다. 별표 넘버 2. 바로 인물입니다. 인물인데,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왔어? 김노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이 김노인이 밖에서 지금 총소리가 들린 거잖아. 김노인처럼 보이네요. 김노인. 밖에서 총을 쏘고 막 난리가 나고 추적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김노인이 뭐라 그래? 아이고, 오늘은 그 신통이도 귀가 잘 들리는구만. 무슨 사냥이냐? 멧돼지 고기에 소주가 제맛이지만 하면서 무슨 사냥하니? 사냥하면 고기가 생기고 고기가 생기면 술을 마셔야지 하면서 뭔 소리 하고 있어? 딴소리 하고 있잖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딴소리는 결국에는 뭘 만들어주는 거야? 극적인 긴장감을, 그리고 요 말 중요하죠. 이게 내신이었으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 같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김노인의 멘트는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거야. 지금 이 장면은 비극성이 극에 치달은 장면이야. 괴로운 장면이라고. 주인공이 죽어나가는 장면이야. 근데 그 장면마다 김노인이 한 마디씩 툭 던지면서 긴장을 해소시켜줘. 그게 바로 뭐야? 다른 말로 긴장의 이완이라고 부르는 극의 작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됐죠? 1번, 2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작품이 만약에 출제된다면 선생님은 이거 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걸고 넘어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체크. 자, 아무튼 뜬금없는 소리를 하죠. 자, 이때 사병 A랑 B가 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규보기를 끌고 나옵니다. 군중들 사이에는 새로운 파동이 터집니다. 규보기를 눕혀놓고 다음 사병은 군중을 휘돌아보죠. 이 사람 누구요? 대답이 없어요. 이 말 사람 아니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사대 냄새가 없어진 지 벌써 2년 가까이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과부마을이고, 이 과부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뭐예요? 전쟁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소재인 거지, 결국에는. 그쵸? 이 마을은 과부마을이 된 거는 남자들이 다 죽어서야. 사병 두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수근거립니다. 아니, 정말 귀신이 코칼 노릇이지. 그 대바 속에 사내가 숨어 있었다니. 혹시 산에서 내려온 사람 아닐까? 그리고 사병 A가 퇴장하고요. 사병 B는 아니, 대밭에다가 움막도 파놓고 움도 파놓고 구멍도 파놓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흔적이 있던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오. 서로 고개를 자로잡고 점례는 멍.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했던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충격받은 상태인 거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양씨가 물어보죠. 우리 대밭에 사내가 있었다고? 점례한테 물어봅니다. 너도 못 봤지? 고개만 저을 뿐 대답이 없어. 근데 대답이 없는 건 요 장면에서 점례는 생존 본능 때문에 남자를 모른 척하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충격 때문에 얼이 빠져버린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 이상한 일이지 하면서 하다 말고 양씨에게 눈짓을 하자 그것이 무슨 전염병처럼 최씨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죠. 자, 이 장면은 실은 앞장면이랑 연결돼야 되는 건데 아까 우리 누구였지? 사월이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했었죠? 맞냐? 그리고 최씨가 그 소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다녔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젊은 여자애가 갑자기 임신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을에 사람은 남자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 수군대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왜 남자가 튀어나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이 다 누구한테 간 거야? 사월이를 보호하고 있는 최씨한테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사월이 엄마한테 눈길이 막 가죠. 아까부터 반신반의의 상태에 있던 최씨는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를 봐요? 옳지. 아, 내 딸이 이 사내하고 정을 통했다 이 말이지. 좋아, 그럼 내가 데리고 나서 결판을 지을 테니까 사와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까이 와서 시체를 들여다본 김노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 이놈이 새로 들어온 모습이구만. 딴소리 한다고 했었지 아까? 이 딴소리는 뭐
어떤 단어를 같이 써줘야 된다? 긴장의 이완 자체라는 말 써줘야 된다. 아무튼 피식하게 만들어주고요. 멋은 아버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머슴 아니냐? 아유 노망이야 노망. 우리 아가 지금 무슨 머슴 부릴 팔자예요? 하면서 일동 크게 웃는다만 보이죠. 참고로 왜 웃겼을까? 비극적인 장면이 뒤에 이어지기 때문이야. 그런 식이야. 이때 최 씨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녀가 밖을 내다보죠. 사람 살려 우리 딸이. 사월이가? 군중들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최 씨의 통곡 소리는 높아지고 아기 우는 소리도 간간히 들려오고. 자, 이웃 아는 애가 말합니다. 양잿물을 먹었어? 저런. 자, 이거는 선생님 그냥 편의상 3번이라고는 하겠지만 솔직히 가능성 높이 보지 않는 장면. 이게 뭐냐면 이 작품이 뭐라고 했었지? 극이라고 했었지. 극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중에 사건의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죽은 사람이 내가 왜 죽었다를 설명할 수 없었던 장면이잖아. 방금 이 장면은. 그치? 그래서 사건의 전개상을 누가 보여주는 거야?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양잿물을 먹었단 말이야? 라는 말을 안 했으면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 거야. 그게 바로 뭐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 작품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 얘들아 전화할 때 니들 봐봐. 드라마를 보면 요즘엔 좀 그게 덜해졌는데 옛날 전화하는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전화기를 받아. 그래서 김비서 그래서 혜인이가 지금 오늘 아파서 못 온다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그렇지? 아니 보통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이유는 우리는 이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야.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 작품의 가려진 특징 요소야. 인물의 대사를 통해 사건 전개 양상을 표현한다. 됐지? 오케이. 그래서 한 3개 정도 잡았습니다. 네, 이건 뭐 쉬운 거라서. 자, 점례는 말없이 규복의 시체 옆에 다가가서 손발을 반드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사월이는 자살한 거고요. 그죠? 참고로 애 뱉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거 맞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총살당해서 죽는 모습을 보자 자기도 자기랑 마음 먹는 거죠. 얘들아 근데 양잿물이 뭔지 아니? 쟤를 탄 물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게 마시면 죽어요. 쉽게 말하면 마시면 죽는 물입니다. 옛날에는 자살할 용도로 뭐 종종 등장하곤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점례는 뭐라고 했어? 규복이의 시체를 가지런히 정돈해주고 있죠. 그쵸?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점례 역시 규복이를 사랑했던 것이지. 그것을 표현하는 장면이고요. 사병은 말합니다. 손대지 마요. 점례, 내가 손댔다고 시체가 되살아나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제가로 돌아버렸으니까. 그죠? 모든 것은 끝났다. 일어나면 하늘이 피보다 더 붉게 타오르자 규복의 얼굴에도 반영되어 한결 처참하게 보입니다. 멀리서 까치우는 소리. 마루 끝에 앉아있던 김노인은 밥을 요청합니다. 밥 아직 멀었냐? 오늘은 귀가 터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잘 들려? 라고 말하는 중이죠. 오케이. 근데 이 마지막 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은 장치라고요? 긴장의 이완이라고 말씀드렸죠. 김노인은 밥 타령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한편 최 씨는 울고 있고 이러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산불이라는 작품은 첫 번째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내용 자체는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한 남자가 숨어들었고 그 남자를 향한 여인들의 욕망이 서로 대립을 일으키다가 결국엔 모두가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 작품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요소를 시험 출제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잘 잡아주시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긴하게 했던 것이고요. 뭐 그 밖에 뭐 추가적인 요소 아까 대나무밭의 상징적 의미 그치? 그리고 이 상징적 의미도 이런 걸 하면 좋지. 자,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소멸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봐봐. 희망은 좋은 거고 소멸은 나쁜 거니까 두 개의 대립구조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뭐냐면 이 대나무밭을 자 반으로 찢어볼게. 반으로 찢어서 앞부분은 욕망의 차원으로 봤을 때 충족되는 공간이 바로 대나무입니다. 그쵸? 저기 가면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되니? 그런데 마지막에는 상실돼버리죠. 어떻게 했으니까? 죽었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때 이 충족이라는 단어에서는 우리 양씨에게서는 뭐가 되는 거야? 재산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정례나 누구냐? 사월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사대를 향한 욕망으로 표현되니까 그치?
이거를 좀 예쁜 말로 꾸며서 애욕이라고 부를게요. 사랑의 욕망.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공간이었던 거지. 하지만 결국에는 이건 모두 상실이 됐어. 불이 나면서 앞으로 이제 죽순 같은 거 구할 수 없는 정도가 돼버렸지. 그치? 제 공간이고 이들도 사망으로 인해서 그치? 애욕이 좌절되는 공간이잖아. 지금 선생님이 표를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그치? 근데 이 표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그냥 이 얘기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 뿐인데 나눠놓고 보니까 문제력이 딱 좋잖아. 그죠? 어려운 말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작품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조자료 역시 대답도 다른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냥 술술 읽힐 거거든요.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신경 쓸 만한 문제가 3번 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와 있을 거야. 2번 선택지에 극의 흐름을 지연시키다. 또 극적 상황을 반전시키다. 4번 보면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비극성을 심화한다. 마지막 5번 사건을 전환시키고 장면을 극대화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맞지? 자, 참고로 여기서 긴장의 일시적 완화라고 하는 게 긴장의 이완을 말하는 거 맞지? 여기 선생님이 일반으로 써놓은 거 똑같이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 단어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 더. 5번 선택지는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닌데 장면의 극대화.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우리 판소리 작품에서 그치?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때 원래 없었던 장면을 길게 내빼서 막 즉석 창작해버리는 그런 장면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런 식으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만 잘 챙겨두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작품은 제목이 라디오스타라는 작품인데, 자, 이 얘기는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선생님이 항상 맞을 리는 없지만 이게 못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작품이 선생님이 참고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장면 이게 영화야. 라디오스타 영화 혹시 본 사람 있니? 너무 옛날 거라서 안 봤을 것 같긴 해. 박중훈이라는 배우 아나? 니들은 잘 모르구나. 안성기는 알지? 안성기 씨, 그죠? 맥심 선전 많이 하시던 그 두 분이 여기서 그 누구냐? 최곤이 그 박중훈이라는 주연 배우, 그 다음에 안성기 씨가 누구였더라?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 박민숙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두 남자의 브로맨스를 그린 영화야. 왜 브로맨스냐? 핵심 내용은 이거야. 최곤이라고 하는 80년대 하이틴 베스트 스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정말 잘 나갔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20년이 지나버린 거야. 이제는 한물 가버린 스타. 그래서 방송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최곤의 옆에 매니저가 한 명 있었고 그 매니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어서 배신 안 하고 계속 옆에서 계속 컨트롤을 해줍니다. 근데 일거리가 안 잡히잖아. 인기가 쭉쭉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기 지방 방송국으로 어떤 제안이 와요. 최고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 나 TV에 나올 때 막 요즘 이런 느낌이랄까? 싸이가 미국에서 잘 나갈 때 막 헬기 타고 다녔잖아. 알지 그 얘기? 여기저기서 싸이를 찾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막 주와 주를 이동해야 되잖아. 그래서 싸이를 임대할 때 조건에 헬기 대여가 막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을 때 헬기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했답니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아무튼 간에 막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은 찾아주는 데가 없어서 저기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에서 틀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는 지방 라디오 방송에 DJ가 된 거야.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막 나가던 최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듣는 라디오니까 그 지방 방송이잖아. 그치?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하나둘씩 만들면서 우리가 보는 요 장면도 그거였잖아. 술집 다방 여자애를 스튜디오로 불러. 술집 다방이라는 말이 안 되구나. 근데 다방에 선생님이 무슨 용어를 알았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알려줬었는데 그 무슨 용어가 있어요. 다방 레지라고 하나? 무슨 용어가 있는데 그 와서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껌 짝짝 씹으면서 오빠 나왔어 하면서 커피 따라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라디오 방송국에 있던 사람들은 저거 뭐지? 저 정도로 막 나가던데 이런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곤이 이제 막 나가자라는 느낌으로 막 나가자는 느낌 좀 그렇긴 한데 스토리를 원래 봐야 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자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야 너 한마디 할래? 해요. 그래서 하는 내용이 뭔지 봤지? 우리 다방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채씨 아저씨 빚 갚아라 하는데 마지막에 결정적 한 방을 날리죠. 엄마
엄마가 보고 싶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자극해요. 그리고 그 자극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는 거야. 한낱 술집 여자에 불과했던 몸 파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우리랑 똑같이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있었고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사람들은 감동의 물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라디오는 대인기 작품이 돼요. 너도 나도. 참고로 그래서 나중에는 막 두 사람의 연애를 남녀 사이에 어떤 얘기도 이어지기도 하고 막 별의별 감동 스토리가 있는데, 자 아무튼 스토리는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전형적으로 뭐랄까 인간애와 우정을 그린 작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썰로만 풀고 있는 이유는 이 박종훈 씨가 최근에 음주운전해서 찰컹찰컹이 됐어요. 물론 벌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음주운전이 2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자 단순하게 접근하자. 네가 출제위원이야? 그치? 출제될 작품을 고르는데 그 작품의 주연 배우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무리를 2번이나 일으켰어. 쓸 거야 안 쓸 거야? 나라면 안 써. 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야. 작품성은 좋아요. 충분히 좋은 작품이고 훌륭한 내용이고, 선생님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좀 편집도 조금 일부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 편집하면서 선생님들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너무 좀 공감을 하면 눈물이 찔끔 나는 그런 내용인데, 가능성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고 넘어갈 거냐면 215페이지에 있는 3번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문제만 챙겨갑시다. 문제 유형만 챙겨갑시다. 자 보시면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 극이나 시나리오, 특히 이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건 장면을 뭐라고 부르더라? 씬넘버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씬넘버 23, 씬넘버 24, 25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 장면과 장면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거 파트너를 계속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중요한 개념이야. 연결고리가 필요해. 인간의 뇌의 작동에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앞장면과 뒷장면이 연결될 때는 반드시 뭐 하나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야. 만약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사람은 토합니다. 누군가가 옛날에 그 프랑스의 어떤 예술 작가가 의도적으로 장면을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장면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보지 못했대요. 오바이트하고 난리 났답니다. 왜냐면 연결고리를 못 찾으니까. 그럼 연결고리라는 건 무엇이냐? 앞장면에서 주인공 A, B가 나왔다면 뒷장면에서는 A만 있고 C, D, E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이 공통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사람은 다 바뀌었지만 공간은 똑같다거나, 심지어 인물과 공간도 바뀌었다면, 예를 들어 이쪽 앞장면에서 사람이 야 가자 하면서 이쪽으로 뛰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장면도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이쪽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다음 장면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거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장면과 장면 사이에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그 연결고리는 보통 공통성을 따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통 요소를 찾는 요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기 좋아하는 공통성과 차이점 요소가 돼버리는 거지. 그 얘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읽고 갑니다. 시나리오의 구성은 장면 내 배치와 연결로 파악되며 이러한 구성을 원활하게 하는 요건 중에서 이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동의 원칙은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는 매개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원칙인데요.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두 장면을 매개하는 요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이야기의 전개는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장면의 전환에는 인물의 등장, 분위기의 조성, 사건과 공간의 배치 등과 같은 내적 필연성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말 좀 어렵게 썼지만 결론적으로는 앞장면과 뒷장면이 연결될 때는 뭔가 공통 고리가 하나 묶여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색함을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39번은 이거 소리 다 읽었지? 문제는 풀어왔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바로 갈게요. 39번에 노란 우비를 입은 한 여성, 이 다방 아가씨였죠? 이 여성은 40번의 김양과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공간은 다르지만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그쵸? 같은 인물이니까요. 두 번째, 39번의 배경음악은 40번이 끝날 때까지 2번 반복되면서 공통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맞죠? 공통점 요소잖아요. 3번, 39번에서 비 오는 날씨는 40번에서 김양이 집 나오던 날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비가 왔었거든. 비라는 공통 매개를 연결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지. 3번도 오케이. 4번, 씬넘버 40번에서 터미널 바방에 근무한다며 자신을 소개하는 효과음으로 처리된 김양의 모습. 벌써 틀렸지? 문제 너무 쉽지 않냐? 효과음으로 처리됐다면 인물이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는 뜻인데, 아까 읽는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마이크 앞으로 다가앉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유압 터미널 가로 건너편 터미널 다방에서 근무하는 김양입니다. 라고 한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야. 무슨 효과음 처리야.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너무 쉽게 잡고 그리고 5번으로 갑시다. 40번에서 삽입되는 세탁소나 철물점 등의 공간은 스튜디오에서 말하고 있는 김양의 대사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속도로 연결되고 있다. 장면에서 실제로 김양이 세탁소 아저씨를 얘기할 때 실제로 화면은 세탁소 아저씨가 그 스팀 칙칙 뿜어대고 있다가 어허 하면서 이게 웃음 장면으로 연결되거든요. 철물점 아저씨는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째려보험을 당합니다. 다방가가 10만 원이나 예상을 지고 있다고? 이 새끼가 이런 느낌으로 눈치를 쳐다보죠. 아무튼 자, 이 문제에서 갖추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이 개념은 이 작품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나리오 작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오더라도 잘 찾아만 내시면 될 겁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극수필도 5번, 6번 작품 2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뜻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타임만 더 쉬고 뒤에 있는 이제 고전 시간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이번엔 교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